엑셀을 하나 펴놨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셀렉트한 결과를 얘에 비교했잖아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저는 뭐랄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고요. 그리고 이 창은 엑셀 창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셀렉트 창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세요. 여기다가 표현하기엔 좀 한계가 있어서 저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했는데 지금 뭐 여기 다니고 있는 학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 우리 학원. 그러면 나는 뭐 원생도 관리해야 될 것이며 뭐 수업 같은 것도 관리를 해야 될 것이며 기타 등등 뭐 여기 직원들이라던가 뭐 강사들이라던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을 그냥은 못하죠. 인서트 하기 전에 하나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인서트 하기 전에 테이블 하나 만들어야 인서트를 하든 말든 하는 거죠.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놔야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테이블을 뭐 이만큼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만큼 테이블이. 그러면은 첫 번째 학생 뭐 2023 08 이때 왔어. 이렇게 가능한가요? 얘는 내가 보면 이건 학번이에요. 근데 당장 딴 사람이 보면 이게 뭔지 모르죠. 뭘 해야 돼요? 컬럼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학생의 번호 뭐 있어? 학생의 이름 또 뭐 있을까? 얘가 수강하는 뭐 과정? 과목? 수강 과목? 이렇게 할까? 그래. 101 플러스가 이렇게 1, 2, 3 붙여놨고 뭐 이렇게 있대. 그리고 얘는 잡아 듣고요. 얘는 씌어넣어 듣고 얘도 씌어넣어 듣는데 이렇게 있대요. 이게 테이블 상황이야 지금. 뭐 대충 보이죠? 여기 컬럼명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맞죠? 컬럼에 해당하는 애들은 요 1행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눈으로 좀 잘 쫓아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을까? 그래, 이 정도면 되겠지? 얘네들이 컬럼인 거잖아요. 자, 근데 얘가 박영주라는 이 3번 학생이 C 언어를 수강하고 있는데 또 수강 신청을 했대. 얘가 갑자기 파이썬을 듣고 싶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여러 개 같이 듣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파이썬 갑자기 듣고 싶대. 그랬을 때 이렇게 있대. 이거 좀 어떻게 안 되나 이거? 잠깐만. 테두리. 그래? 이렇게 만들자. 파이썬 듣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가 파이썬도 수강을 하겠대. 그러면 사실 여기다가 그냥 얘 수강 과목 C 언어랑 파이썬이야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테이블 보면은 박영수 이렇게 2개 됐네 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얘가 이렇게 2가지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이 테이블만 보고도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해놨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파이썬을 듣는 학생을 찾아야 돼. 인 상황인 거예요. 그럼 검색을 하려면 조건식을 짜야 될 거잖아요. 조건식 어떻게 짜요? 왜요? 수강 과목이 파이썬인 거.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이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여기 파이썬 있는데요 하면 안 되는 거지. 얘가 나올렸으면 여기 이렇게 써줬어야 맞는 거죠. 그죠? 이렇게 뒤지면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얘가. 그러면 여기 파이썬 들어있는 거 찾고 싶어. 그럼 어떡해? 조건식 어떻게 짜야 돼요, 그럼? 왜요? 수강 과목이 like 파이썬 포함하는 거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맞잖아요. 이러면 파이썬 포함하는 거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얘는 안 되고 얘는 찾을 수 있죠. 맞죠? 여기 하나 이렇게 따로 들어있는 거 찾으려고. 그냥 포함하는 거 내놔 하는 거니까 얘는 걸리겠네요. 수강 과목이 파이썬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되죠? 위에 건 안 되고 아래 거 방식으로 써야 돼요. 아니 뭐 기타 다른 방식을 써야 된다는 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like는 성능 저하의 원인이 돼요. 속도가 느려져요. 이걸 쓰면 검색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려면 그냥 풀스캔을 다 때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 대조까지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그냥 일치하는가 이게 아니라 이런 말이 들어있나? 이런 뭉탱이가 여기 어딘가에 들어있나를 다 뒤져봐야 된다는 거니까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 과정명이 바뀌어야 된대. 파이썬이 아니라 뭐 빅데이터를 활용한 뭐저쩌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좀 귀찮아질 수 있겠네요. C 언어, 파이썬 이렇게 놓지 말고 C 언어, 빅데이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뭐라 그래? 업데이트 테이블 그냥 해. 업데이트 테이블 set 수강 과목이 C 언어 데이터 어쩌고저쩌고로 바꿔. 뭐를? where를? 이렇게 찾아야지. where 수강 과목이 얘를 이렇게 바꿔 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뭐 이렇게 들어가야겠지만 아무튼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있어서 이 모양은 별로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 때문이잖아요. 지금 다 문제가. 그죠? 여기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딴 걸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죠. 이게 더 좋은 방법이잖아요. 방금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잖아. 여기도 하나만, 여기도 하나만. 그쵸? 대신에 학생 번호랑 학생 이름은 같아야겠죠. 왜냐면 같은 사람이 듣는 거니까.
맞죠? 대신에 다른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이거 알 수 있잖아. 이것만 봐도. 이해돼요? 왜 이렇게 바꿨는지 이해돼요, 이거? 아까 여기 이렇게 놓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의 칸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아까는 하나의 칸에 두 개의 데이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문제들이 생겼어. 그래서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의 칸에는 한 개의 데이터만. 이게 그냥 말 그대로예요. 한 개의 칸에는 이거 좀 더 쉽게 할까? 뭐랄까? 좀 더 쉬운 말로는 그냥 한 칸에 이거보다 더 쉽게 어떻게 데이터 한 개. 이걸 뭐라 하냐면 제1정규화라고 해요. 제1정규화의 뜻은 한 칸의 데이터 한 개예요. 그러면은 위에 보이는 이 테이블은 제1정규화가 적용된 테이블이네. 이해돼요? 제1정규화가 적용된 테이블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이블을 제1정규형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냥 한 칸의 데이터 하나. 그러니까 만족하잖아요. 이 제1정규화의 조건을 만족하는 테이블이잖아요. 제1정규형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럼 성능 문제 같은 게 발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검색 같은 걸 해도 뭐 like 같은 것도 안 써도 될 거고, 그죠? 만약에 과목명이 바뀐대 그럼 얘만 그냥 골라서 바꾸면 되는 거니까. 뭐 select, where 뭐 이런 과정은 어차피 똑같이 들어갈 건데 그 와중에 이제 지저분한 일을 안 한다라는 거지. 어떻게 하면 돼요? 뭐 where 특강 과목이 파이썬 이렇게 찾으면 될 거고. 또 뭐해? 결국엔 이거지. 여기다가 like를 써버리면 얘가 더 빠르다니까 쓸 이유가 없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얘가 더 느려요. 근데 이런 건 안 되지. like는 느리다, 뭐 이런 equal은 빠르다, 이런 건 안 되죠. 이건 절대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치? 하드웨어도 다를 거고 뭐 각자의 상태가 다 다를 건데 절대적인 빠르기를 쓰면 안 되잖아요. like는 더 느리다 얘보다, 이건 맞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뭐 수정하는 면에 있어서도 이게 훨씬 더 모양이 낫겠고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가자. 여기까지가 제1정규형, 제1정규화 뭐 이런 식이었고요. 이거를 이렇게 가자. 그만큼을 여기다 놓으면 이러면 대충 뭔지 알겠지? 그리고 학생 번호, 학생 이름, 과정 이게 요거 이런 상황이었다는 기억이 나겠지 그러면? 좀 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제1이 있다는 건 그 다음도 있다는 거잖아요. 2를 보여드릴게요. 제2 정규화.
제2 정규형 테이블 뭐 이런 거. 이렇게 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여기다 붙이죠. 여기다 붙이고 운전한 걸 가져와서 해보죠. 여기에 뭐가 붙냐면 가격이랑 수강 완료 표시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 여기 얘는 얼마냐면 물론 얼마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대충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얘가 뭐 35만원이래. 얘는 수강 완료를 했고요. 아니야, 이거 0, 1 해도 되잖아. 했다 안 했다. 이거 아닌 저거니까. 그러면은 상황 이해되시죠? 파악이 되겠지? 이렇게 한 행 읽으면 어떤 식으로 풀이가 가능해요? 1번 김철수 학생이 있는데 얘는 자바 듣고 있고 자바의 가격은 30만원인데 얘는 아직 안 들었어. 얘는 아직 이 과목을 수강 완료하지 않았어. 이 정도까지는 얻을 수 있잖아요. 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컬럼 2개가 추가된 거죠. 맞죠?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 그럼 이렇게 바뀌면서 컬럼 2개가 이렇게 추가된 모양이잖아요. 정보가 2개 더 추가됐다. 맞죠? 그러면은 이 두 번째 테이블이 정보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상태는 맞는 거네요. 그치? 얘가 이거 듣는데 이거 수강했는지 나오고 이거 얼마인지도 나오잖아. 이 과목의 가격이. 왜냐면 나는 그냥 한 줄에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었거든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딱히 문제가 없어요. 맞죠? 뭐 이거 30만원짜리고 이거 40이고 이게 35만원짜리다 이런 상태도 보여주고 있다 하면은 별로 문제될 거 없잖아. 자, 근데 들어보세요. 시언어의 가격이 올랐대요. 40에서 45로 올랐대. 그러면은 내가 여기 이렇게 두 군데 고쳐야 되네. 그죠? 이거 어떤 식으로 고쳐야 돼요? 시언어의 가격이 45로 올랐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업데이트를 사용해서 원래 들어있던 데이터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 시언어의 가격만 콕 집어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맞죠? 어떻게? 수강 과목 시언어인 거 가격 40으로 바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외워해서. 맞죠? 근데 학원에 수강생이 겁나 많대. 몰라, 이거 숫자는 왜 이렇게 붙었지? 몰라, 편하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좋은 방법이? 안 되네, 이게. 잠깐만. 그러면 3인데? 그치? 얘 똑같은 애니까. 그다음에 4. 몰라, 아무튼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돼 있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얘도 이렇게 돼 있대. 학생이 겁나 많아요. 그냥 지금 몇백 명 돼. 여기서 C 언어 듣는 애들이 많아지겠죠, 확률상. 나 C 언어 가격 하나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애들 중에 C 언어 듣는 애들 뭐 전부 다 여기 있는 거 바꿔야 되네. 이 줄에 있는 거.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밑에 더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나는 그냥 C 언어 가격 하나 올렸을 뿐인데? 그잖아. 40을 45로,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걸 찾아서 45로 고치는 시간이 늘어난다잖아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시간적 손해를 보게 되겠네요, 그럼. 그죠? 그러면 뭐야, 이게 무슨 뭘 뜻해요? 이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난데 그럼 그만큼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면 여기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을 때 그만큼 시간도 같은 기울기로 증가하는 거잖아요. 맞죠? 기울기 1인 형태로 선형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맞죠?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면 시간도 동시에 늘어난다. 당연한 말이죠. 여기서 이 테이블 상황에서 처리해줘야 되는 부분이 늘어난다랑 같은 말이니까. 이해돼요? 난 그냥 진짜로 그냥 가격만 살짝 바꾸고 싶었는데 이게 싫어서 하는 행위가 제2정규화예요. 지금 이 상황이 싫어서 하는 행위가 제2정규화예요. 제1정규화는 뭐였어요? 한 칸에 데이터 한 개였죠. 한 칸에 데이터 한 개. 이것도 좀 깔끔하게 쓰려면은 하나의 칸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이렇게 쓰죠. 제2정규화는 현재의 테이블과 주제가 맞지 않는 컬럼은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자는 거예요. 현재의 테이블과 주제가 맞지 않는 컬럼은 다른 테이블로 이동, 즉 분리를 시키는 거죠. 컬럼의 분리예요, 그냥. 지금 주제가 맞지 않는 거는 딱 봐도 얘잖아. 그죠? 이걸 얘한테 이제 대입을 해보면 주제가 맞지 않는 애인데 따로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 테이블 이름을 나는 아직도 짓지 않았었어요, 사실. 그죠? 난 여기다 뭐라고 할 거냐면은 수강생 등록 현황 테이블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 테이블 명이 수강생 등록 현황 테이블이야. 얘기가 되잖아요, 사실. 근데 얘는 얼마야, 얘는 얼마야 이런 걸 소개하는 테이블이에요, 이게. 필요 없잖아, 이거. 그죠? 이만큼은 묶여야 될 것 같아, 일단. 맞죠? 얘가 얼마야, 얘가 얼마야 이렇게 매칭은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얘만 놓고 보면은 얘는 애초에 빠져도 되는 애잖아. 이만큼은 빠져도 뭐 이상한 거 없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 이상하잖아. 그죠? 여기다가는 뭘 할 거냐면은 과정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그럼 뭐가 붙어야 돼? 이렇게 붙으면 되죠.
이게 맞아요? 이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다 있을 필요가 없잖아. 8개 다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과정이 이만큼 써있다고 해서 여기도 그만큼 써있어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테이블 하나 만들어서 깔끔하게 내가 갖고 있는 과정만 딱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럼 나 시어너 가격 올릴래 하면 뭐만 바꾸면 돼요? 얘만 바꾸면 되잖아. 과정 테이블의 시어너의 가격 하면 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죠. 방금 여기 썼던 게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아까 같은 문제는 사라진 거네, 그러면. 그죠? 여기 있는 거 또 떼다가 그냥 이렇게 옮긴 거죠. 이게 제2 정규화예요.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만족하는 테이블을 제2 정규형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제2 정규화를 거친 테이블, 얘도 마찬가지고. 상황 비교를 해보죠. 시어너 가격 올릴래, 뭐 자바 가격 내릴래, 뭐 이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만 고치면 돼요. 특히 한 군데가 딱 한 군데 여기만 고치면 되죠. 그지? 이게 좀 더 나은 모델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 내가 분리했을 때의 문제점 뭐예요? 겹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그지. 테이블 분리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 어제 했던 게 뭐야? 조인이잖아요. 조인 왜 했는데? 그 전에 했던 거 기억해봐요. 테이블 조인 하기 전에 뭐 했어요? 통합본 한번 했었고, 그냥 분리형으로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조인 했었죠. 조인 왜 했는데? 그지? 편하게 내가 보려고인데, 원인이 뭐였어요? 정보가 분산됐다 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거 보고 있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표가 이거야. 자바 얼마지? 하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 가서 봐야 된다는 거잖아. 실제로 그래서 테이블 분리형에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풀었었잖아요. 기억나죠? 근데 그게 싫어서 얘네끼리 엮었잖아, 어제 조인해서. 그럼 뭐 하면 돼? 뭐 수강생 등록형 테이블의 수강 과목과 과정 테이블의 수강 과목이 같은 것만 조인해서 보여줘 하면 되겠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얘가 이렇게 됐는데 시어너 얘 그럼 얼마 내야 되지? 하면 이거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테이블. 그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끌고 와야 좀 더 뭔가 이제 풍성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셀렉트로 조회를 하잖아요. 셀렉트로 얘 뭐 어딨지? 하면은 이제 자바? 그럼 자바 얼마지? 하면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는 거. 좀 귀찮아질 수 있죠. 쇼핑몰에서 그 분리 테이블 두 번째로 했던 버전. 딱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리 SQL. 통합법 말고, 조인 말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봤을 땐 결국엔 이렇게 엮여야 되는 게 맞겠지만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분리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인 거죠. 아까처럼 여기 중복 데이터들이 잔뜩 없어도 되잖아, 그러면. 맞죠? 이렇게 온 조건 걸면 될 거니까. 얘네끼리 같은 거 엮어. 분리해서 쓰면 귀찮다. 대신에 조인해서 쓰자. 그게 저번 시간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여서 가능한 거고요. RDBMS여서 가능한 거였고
뭐 레디스 뭐 옛날에 첫 번째 시간에 언급했던 것 같은데 키밸류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그런 애들은 이런 게 안 되는 거지. 카산드라 뭐 이런 애들 이런 거 안 되는 거지. 걔네들은 비관계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관계형과 그렇지 않은 애들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누는 사람들도 있어요. 걔네들은 이런 거 못해요. 정규화 과정을 거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규형 테이블을 만들 수 없어.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안 한다는 아닌데 사실은 할 수도 있긴 한데 안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관계형을 선택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오는 단점들도 있고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아까 상황은 어땠냐면은 아니 시언어 가격 하나 고치자고 이걸 다 건드려야 된다고? 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죠? 분리를 해놓는 것까지는 좋아요. 내가 뭐 막 몇천만 개, 뭐 몇십만 개 이렇게 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리해놓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 이건. 모양만 따져보면. 자.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아까 전 상황이죠. 그 모양 그대로 써요. 그냥 이걸 분리하기 전에 모양 그대로 써요. 몇십만 개, 몇천만 개를 건드려줘야 되는데 이걸 감수하고 그냥 써요. 걔는 그러려고 쓰는 거야. 걔는 그냥 목적이 좀 약간 다르다고 보면 돼요. 대신에 관계형은 이런 거에 이제 좀 특화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쓰는 거지.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제2 정규화 과정은 해놓는 게 좋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쓴다면 제2 정규화는 해놓는 게 좋다. 왜냐면 이거 하려고 애초에 목적 자체가 이거 하려고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관리하는 입장에서 나중에 훨씬 편하다가 되는 거고요. 이번엔 얘를 가져와 보죠. 제3 정규화 가정 테이블 이렇게 가져왔어요. 수강 과목과 가격 1위 몇 개 더 넣어보죠. DBMS 있고 프론트엔드 있어. 이렇게 있대. 지금 다른 경우에 다른 경우 딱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제 요거 과정 테이블인데 이거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강사에 대한 정보도 넣고 싶고요. 여기 홍길동이라고 하죠. 강사 정보를 뭘로 빼지? 뭘로 할까? 사람 지역? 아니야 출신 대학? 뭐 이런 거? 뭘로 해볼까? 강사의 출신 대학이래. 이거 하면 알아보겠지? 아니야 출신 대학이야. 이게 뭐 서울 얘네끼리는 같아야겠지? 이렇게 같은 사람들이라고 가정할게요. 여기 이름이 두 번 써있으면 그냥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강의를 하는 거야. 이름의 매칭이 돼야겠죠. 그러면 이렇게요.
자, 이거 보세요. 기록을 과정 테이블에다가 나는 이렇게 해놨대. 컬럼의 수를 좀 더 늘려가지고 정보를 살짝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맞죠? 여기서 이 테이블 안에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뭘까요? 응? 프라이머리 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컬럼은 수강 과목? 이건 과정이라고 하지 않나? 그럼 얘지? 그죠? 얘네들이잖아요? 그럼 왜 얘는 애초에 지금 겹치잖아. 안 되죠? 얘도 겹치잖아. 얘도 겹치잖아. 그럼 얘네들은 다 프라이머리 키로서의 역할을 못 하겠네. 맞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요 컬럼의 데이터를 봐야 돼요. 지금 보면은 과정이라는 컬럼이랑 출신 대학이라는 컬럼이랑 이렇게 엮어서 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럼을 엮어서 보세요. 여기 있는 데이터랑 여기 있는 데이터랑 가운데 거 이렇게 지워놓고 이렇게 두 개만 보세요. 그리고 얘네끼리의 상관관계를 한번 따져보세요. 관련이 있어요? 주제와 맞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얘네끼리 뭔 상관이 있는데? 그죠? 그럼 얘는 어떤 컬럼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엮어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이거랑 이거랑은 별 뭐 없잖아. 이 과정은 이 출신이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 그냥 얘네들의 정보 중에 하나인 거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종속 관계네. 얘네들은 이 강사의 정보를 나타내기 위함이잖아요. 강사가 출신 대학을 갖고 있는 거지 과정이 출신 대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얘네들은 딱히 아니 뭐 필수적인 컬럼은 아니었네, 사실. 그러면 자, 제3정규화 뭐냐면 일반 컬럼에만 종속된 다른 컬럼을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는 걸 제3정규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에 거랑은 살짝 다른 거야, 이건. 얘는 그냥 주제랑 맞지 않아서예요. 근데 이 아래 거를 보면은 얘는 얘기가 좀 달라. 얘는 그냥 주제가 맞지 않는다가 아니야. 이렇게 종속관계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종속관계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컬럼만 보면. 얘네들을 나타내는 정보잖아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은 얘는 마찬가지로 이제 제3정규형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제3정규화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그럼 장점이 뭐야, 이게? 뺐어요, 내가 따로. 그럼 일단 당장 얘 지워도 되겠네? 그죠? 당장 지워도 뭐 누가 뭐래. 당장 없애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만 있어도 되잖아. 그러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죠. 얘가 뭐 수능을 다시 봐가지고 업데이트를 했대.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대. 그럴 수 있죠. 나중에 하다가 지금 바꿀 수 있잖아. 이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그러면은 상태가 바뀌었네. 여기 이해되죠? 근데 상관이 없잖아.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아니죠. 얘네끼리만 거기 있는 거잖아. 그럼 여전히 상태는 똑같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럼 이게 이렇게 다 살아있대. 그럼 이거 대신에 이렇게 바꿔야 되네. 그럼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별로 안 좋을 거잖아. 이거 다 찾아서 바꾸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까지는 제2 정규화까지만 맞춘 거고, 만약에 이게 없는 상태라면 이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쓰고 이게 없는 상태래. 그럼 이제 1 정규화만 거친 거잖아요. 지금 한 칸당 데이터 하나니까. 2 정규화? 애매해. 3 정규화? 이게 맞지 않나? 라는 거죠. 이렇게요. 따로 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당장 얘를 지워도 아무 문제 생기지 않는다. 없어져도 된다. 이 내용이 맞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했을 때의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얘는 살려놓자. 얘가 그래, 얘는 예전에 강사 테이블 해. 그리고 아니다. 얘는 없애는 게 낫겠다. 얘를 지워. 내가 과정 테이블을 보고 있거든. 얘 출신 대학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테이블을 참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비슷한데 의미가 약간 달라요. 이게 2, 3이 약간 처음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이게. 그잖아요? 따로 빼는 거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테이블의 개수가 늘어나서 내가 정보를 온전히 얻으려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 된다. 인 건데 의미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의미론적인 걸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차이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야 돼. 여러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때 이런 모델링 규칙을, 정규화 규칙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테이블 짜는 거부터 연습을 해야 돼서 이런 게 그때 좀 보일 거고요. 어제 거에만 적용을 해도 왜 어제 뭐라 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에 얘네들이 들어가는 게 맞아? 만 잠깐 생각해봐도 여기에 의외되는 게 너무 많아. 라는 거예요. 컬럼명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 뭐 구조를 어떻게 짜야 좀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되는가? 이때 막 우왕좌왕했잖아요. EMP 네임에 뭐 넣어야 되는지, 뭐 DPT 네임인지 DPT 아이디인지 이런 거. 그래서 컬럼끼리의 관계를 좀 잘 따져보자. 좀
어려울 거고 이거 직접 해볼 거예요. 오늘이 7일차인가? 오늘 과제로 나가겠네.